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흥행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얼중얼 거릴 주제는 바로 군대가 힘들까, 재수가 힘들까 이 주제를 갖고 혼자서 중얼중얼 해보겠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18년도 수능 입시 기간을 제가 거쳤습니다.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말이죠. 현역 때 수시파였는데 대부분의 수시파들이 재수하는 루트가 사실 수시에 집중했다가 정시에서 수시에 쓴 대학 정도 지원할 만한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를 하게 되는 그 흔하디 흔한 테크트리로 재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재수를 한 결과 건국대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년 동안 노량진에서 재수 생활을 거쳐봤고 그 다음에 군 생활을 했죠. 대학 1학년 마치고 나서 바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경찰, 옛날 말로는 이제 헌병으로 군 생활을 했고 안양에 있는 수도군단이라는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원래대로 하면 1년 7개월이지만 마지막 한 달 이제 휴가 모아서 조기 전역을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재수는 1년도 채 안 되고 군대는 1년 6개월이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군대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기간을 똑같이 1년으로 두고 보면 저는 차라리 군대 갈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제 재수라는 것이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했기 때문에 군대 다시 갈래? 재수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개가 이제 같은 기간이라면 그냥 군대를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군대와 재수의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유가 제약당한다는 점이죠. 재수 생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독학 재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자율성이 생기겠지만 재수 종합학원을 다닌다거나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핸드폰 사용부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다녔던 노량진 종로학원에서는 아침에 8시까지 학원에 등원을 해서 밤 10시, 22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오면 이제 14시간 정도 하루에 학원에 있고 동시에 핸드폰도 그 정도 시간을 사용을 못하는. 근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시까지 가서 저녁 6시에 학원이 종료를 합니다. 수업 그리고 자습을 말이죠. 그 다음에 또 10시까지 자습을 할 거면 하는 건데 대부분은 주말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는 학원에서 오로지 콘크리트 벽과 칠판과 책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생활을 1년 정도 해야 합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죠. 훈련소 기간 동안 훈련소가 한 40일 정도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정말 핸드폰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TV도 못 보고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포상 전화를 받게 되면 또 한 두세 번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전화까지 철저히 제약을 당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더라도 지금은 핸드폰 사용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허용됐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하루 왼종일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루에 3시간, 주중에는 하루에 3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유라는 게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유의 척도인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넷플릭스 볼 수 있느냐, 유튜브 볼 수 있느냐, 이게 좀 자유를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된 것 같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이제 보통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가고 싶은 곳을 못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라는 개념이 인터넷의 사용 유무와 사실상 동음의가 아니죠. 이음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제약당하는 점에서 군대와 제수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량진 종로학원을 예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침에 학원을 등원해서 이제 집에 갈 때까지, 귀가할 때까지 학원 밖으로 자유롭게 외출이 안 됩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외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조퇴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학원에 못 갈 경우에도 당연히 연락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고3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20살이라는 성인이 되면 뭐 이런 학교의 좀 억압들, 그리고 나를 감시하고 관찰하는 그런 시선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더 엄청난 제약, 그리고 감시, 관찰을 받게 됩니다. 학원을 조금만 늦어도 정말로 저희 어머니와 저한테 전화가 빗발치듯이 옵니다. 그만큼 물론 뭐 귀가를 한다는 점,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군대보다 재수가 나은 면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오히려 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집에 있음으로써 제약당하는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철저히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훈련소가 군대의 힘듦이라는 것을 정말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모아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군대 힘들다라고 하는 건 보통 훈련소 때를 얘기하는 것 같고, 느낌상 훈련소에서는 정말 뭐 먹는 것, 입는 것, 기타 등등 머리 자르는 것까지 다 정말 엄청난 제약을 하니까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뭐 재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팀플이 아니라 개인플이니까 그냥 내 성적 잘 받으면 되는 거고 내 할 일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 소대가 한 3, 4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이 함께 이제 하는 팀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저녁 먹으러 갈 때 집합을 해도 한 명 없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39명이 기다려야 되고 또 찾으러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거나 좀 어리버리 한다거나 이러면은 전체가 다 좀 피곤해지고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제 연대 책임이라는 것, 그런 것이 재수보다 군대가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자유가 제약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대와 재수가 거의 동등하게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년 6개월을 버텨야 된다라는 점이 군대의 치명적인 단점이겠지만, 육군 기준으로. 그래서 자유가 제약당하는 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군대와 재수의 어떤 차이를 크게 극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 부분인데, 어느 조직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제일 힘든 건 사실 인간관계잖아요. 사람이 정말로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고, 회사 생활이 대표적인데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근데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몇백 명이 같이 하는, 몇십 명이 같이 하는 팀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대 가면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훈련소에서는 정말 온갖 유형의 인간을 다 만나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보내는 40일은 정말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충돌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건 훈련소에서 자신의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가 어떤 조직,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은 그런 건달 조직과 연계되어서 뭔가 자신을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해서 좀 본인이 생활하는데 편안함을 안겨줬다라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떤 여자친구와의 관계들, 그러니까 내가 이 군대 오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친구를 만났다라는 거를 정말 전리품 자랑하듯이 자랑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실제로 아까는 아버지가 뭐 건달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랑을 한 친구도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 뭐 그런 비슷한 생활을 하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일단 그런 출신을 가진 친구들이 와서 바깥의 버릇을 못 버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뭐 세수하고 세면세족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뭐 줄을 뭐 세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배식을 한다거나 설거지를 하는데, 이때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으면은 정말로 가차 없이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비하하는, 인격 모독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그래도 각자가 동등한 계급이고 계급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훈련병과 훈련병 사이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해결되는, 기분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어차피 다 또래고 하니까 서로 얘기하고 훈련 받고 하다 보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자대를 오게 되면 선임이 생기고 또 후임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예전에 그런 군대에서 안 좋은 사건들 때문에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사람이 선임의 계급을 부여받고 또 후임으로서 늦게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사실 이게 계급이라는 게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후임이면 약간 기죽고 선임이면은 좀 후임한테 막 대하는 경향이 있고 조금 생각 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생활 하면서 딱히 선임들한테 스트레스 받았던 적은 크게 없었지만, 어찌됐건 선임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좀 밉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눈치를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최고 선임이 되기까지는 말이죠. 그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는 행정병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하나 더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행정병원 간부들, 뭐 장교, 부사관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일반적인 군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스트레스의 좀 유형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눈치껏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간부의 일인데도 병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행정병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감이 있으면 그거를 좀 알아서 미리미리 간부님이 신경 안 쓰도록 미리미리 일을 하는 것, 뭐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한 부대 안에서도 부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작전과, 지원과, 운용과, 그리고 뭐 군사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과도 있고요. 또 이제 이 부서에 소속된 간부님들 간의 어떤 신경전, 갈등도 있고, 또 이런 거를 잘 눈치 봐가면서 행동해야 되는 게 또 행정병의 덕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대 안에서 어떤 부서건
당장 진급을 앞둔 간부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작전과의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작전과장이 중령 진급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무실 분위기를 굉장히 좌우하고 또 행정병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눈치 보는 것도 좀 힘들긴 하죠. 물론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군 생활에 회의감을 느낀다거나 정말 큰 스트레스를 줄 만큼 대단한 요소는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스트레스, 군 생활 내내 겪는 그런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재수에서의 인간관계는 사실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년 동안 정말 공부만 하고 수능 준비만 해서 최종적으로 수능 치면 아무 인간관계도 남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독학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 독서실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지 않는 이상 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기숙학원 다닌다거나 단과 학원을 다닌다거나 했을 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노량진 종로학원에서도 저도 301반 문과 1반에 소속되어서 그때 좀 정말 즐겁게 공부를 했던 기억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정말로 많은 농담들을 따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량진 종로학원 같은 경우에는 꼭대기층에 매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 매점에 올라가면 이과반부터 문과반의 모든 인싸력을 갖춘 분들은 거기 일단 집결을 하거든요. 본인이 살 게 있건 없건 먹을 게 있건 없건 일단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죠. 그래서 뭐 하여튼 재밌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고, 그리고 사실 또 그런 인간관계가 없으면, 친구 관계가 없으면 또 재수가 정말로 황량하고 사막과 같은 시기일 것 같은데,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래도 재수가 막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힘든 시기로 기억되지 않는 또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관계의 힘든 부분이라는 건 좁은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수학원에는 뭐 재수생, 반수생, 뭐 삼수생, 기본적으로 약간의 불만족스러움, 그리고 이전 입시에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실망감, 좀 자책감도 있고요. 본인한테 일단은 너무 승이 나 있고, 그리고 이제 밀집된 공간에서 하루에 뭐 못해도 12시간, 14시간씩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질이 다들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옆에서 자습할 때 코를 곤다든지 자면서, 혹은 하여튼 좀 이제 내 성질을 건드리는 행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열이 받죠. 뭐 다리를 떤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를 곤다든지, 그 볼펜 똑딱거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일반적인 내가 뭐 고3이었다면, 혹은 좀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니까 재수 공부가 아니었다면 그냥 가볍게 좋게 얘기해서 끝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또 괜히 좀 싸워 보려고, 내가 이 스트레스를 이 싸움에서 풀려고 괜히 날카롭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학원에서도 워낙에 많은 인원들이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파벌이 생겨요. 노는 무리가 갈리고, 또 그 무리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재수학원에서도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파벌을 관리하고 원생들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굉장히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재수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분명히 받는다.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간관계들 덕분에 즐거움도 얻지만 또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간부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동기들, 선후임들도 그렇고 또 안에 갇혀 있다 보면 내가 약간 피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 안에 갇혀서 군생활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좀 나한테 연락 자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편지 자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피의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어려운 인간관계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어렵지만 사회에서의 친구들, 부모님들, 뭐 여자친구,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훨씬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뭐 재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숙학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회에서 그 재수학원 들어가기 전에 형성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니까 인간관계는 군대에서의 인간관계가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 철학적인 생각들. 군대도 물론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공모전하고 또 자격증 준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CPA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고 제 이제 생활관 안에서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약간 사회에서 쉬어가기 그 휴학하는 것처럼 대학 다니는 게 지쳐서 휴학하는 것처럼 군대도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안에서 조금 사회에서의 살아갈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유예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군대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해서 간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완벽히 자의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완벽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내가 원해서 재수를 하는 거고 내가 원해서 뭐 반수를 하는 거고 삼수를 하는 거고 일단은 내가 선택했다라는 그런 요소 하나 때문에 재수 생활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게 막 시간을 엄청 낭비했다라고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저처럼 원하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또 제가 좀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고 또 실제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들이 막 낭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또 뭐 개인적으로는 재수할 때 해군사관학교도 합격해봤었고 또 어찌됐건 수능 성적을 올려도 봤었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좀 노하우를 나름대로 조금 뽑아낸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간이 마냥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군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니고 또 안에서는 어찌됐건 김응식으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삶을 강요받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먼저고 또 군인으로서의 어떤 임무, 훈련, 작전 이런 게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제때제때 하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실 정말로 시간을 아껴서 쓰더라도 그것은 일과 이후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아껴서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 공모전 준비도 하고 이런 시간은 일과 이후의 시간 뭐 3-4시간 정도 주중에는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과 중에는 정말로 내가 앞으로 군인 할 거 아니면 다시 이런 생활 안 할 거고 알 필요가 없는 지식들을 또 외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 1년 6개월 동안 진짜로 내가 좀 시간 버리는 걸 강제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긴 하죠. 물론 육군, 공군, 해군에 따라서 그런 시간의
시간이 허비되는 느낌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공통적으로 다들 아무리 아껴 써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비하는 시간이 생겨버리는구나 라는 좀 문제의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저도 군대 안에서 공모전을 정말 많이 했었고 또 사회에서 할 것들도 많이 준비했었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허비되는 시간들이 정말로 아까운 것 같아요. 특히나 사실 재수 같은 경우에는 고3 생활이 입시가 끝나고 나서 좀 어찌됐건 내가 성인으로서 이거저거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시작한 재수이기 때문에 뭐가 답답한지 안 답답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인스타나 페북 같은 데 보면 대학을 간 친구들이 뭐 축제 가고 혹은 뭐 벚꽃 축제 가고 불꽃 축제 가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내가 20살이라는 나이대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그때에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놓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막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그 닭장 속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군대는 정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억지로 끌려간 징집된 입장에서 시간 낭비 같다라는 생각을 결코 지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은 재수보다 군대에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재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수 한 번 더 할래, 군대 한 번 더 갈래라고 했을 때 굳이 군대를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재수는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달성해야 되는 퀘스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수능 당일날의 어떤 변수들, 물론 사실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찾아낸 분들에게는 변수라는 게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네, 반대로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에서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간 가면 전역해서 사회로 돌아온다라는 점.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게 좀 스트레스가 덜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고요. 재수는 군대보다 상대적으로 몸이 편하고 정신적으로 편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수월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고3 때에 느꼈던 실망감과 좌절감을 또다시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불안감이 1년 내내 수능 보기 전까지, 입시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항상 불편하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1년 내내 겪게 될 불안감과 또 이제 모의고사를 거의 매달 보게 되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성적이 마냥 또 오르고 유지되진 않거든요.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것도 작년꼴 나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에도 휩싸이게 되고, 또 계속 잘 보면 잘 보던 대로 이렇게 잘 보다가 수능 때 미끄러지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또 생기고, 고민이 고민을 낳는 시기이기 때문에 군대보다 재수가 훨씬 더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수보다는 군대 한 번 더 가는 걸 선택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군대는 어찌됐건 1년에 한 4-50만원, 한 달에 4-50만원 월급을 준다 라는 점이 제일 핵심적인 것 같네요. 금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군대는 내가 사회에서는 그렇게 고맙게 느끼지 않았던 것들, 그냥 사소하게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사소한 것,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냥 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정말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잊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보단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녹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